안녕하십니까, 이태현입니다. 한때 화려함과 성공의 상징으로 여겨졌던 중국 연예계가 최근 심각한 침체에 빠졌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촬영 작품은 줄어들고 출연료는 급락했으며 일부 배우들은 작품을 구하지 못해 고향으로 돌아가 채소를 팔거나 노점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숏폼 드라마와 영상 제작 현장에 빠르게 도입되면서 실제 배우들이 설 자리마저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국 배우들과 영상 콘텐츠 종사자들의 증언을 통해 경기 침체와 인공지능 시대를 맞은 중국 연예계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해입니다. 배우가 이제 채소까지 팝니다. 요즘도 제가 채소를 판다는 이유로 의아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가 채소를 팔면 안 되나요? 원래 아주 평범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배우라는 직업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말해왔습니다. 배우도 특별한 직업이 아니라 평범한 직업 중 하나일 뿐입니다. 왜 시골로 돌아왔냐고요? 왜 더 이상 연기를 하지 않느냐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제 현실을 제대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업계에서 제 미래가 어디까지인지도 분명히 알게 됐습니다. 오랫동안 연기를 해왔는데 연기가 하고 싶지 않다고 하면 거짓말입니다. 당연히 계속 연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연기에만 집중하는 배우가 되고 싶었습니다. 복잡한 인간관계를 감당할 능력도 없고 각종 술자리나 촬영 현장의 접대 문화에도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런 재주도 없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현재 횡점에는 일자리를 구하는 배우들이 지나치게 많이 몰려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들의 출연료가 이른바 채소값에 비유될 정도로 크게 떨어졌다는 자조적인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제작사들이 배우에게 요구하는 조건은 갈수록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뛰어난 외모와 탄탄한 몸매, 작은 얼굴뿐만 아니라 연기력과 분위기, 작품에 어울리는 이미지까지 모두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우들이 외지 촬영을 꺼려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현재 횡점에서는 배우들이 출연할 수 있는 작품 자체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배우는 넘쳐나지만 촬영 작품은 부족해지면서 출연료 하락과 과열 경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재 횡점 배우들이 마주한 현실입니다. 저는 95년생으로 고향에 돌아와 창업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멀쩡한 배우 일을 왜 그만두고 굳이 이런 4에서 5선 도시의 산골로 돌아와 창업을 하느냐고요. 사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11년 동안 걸어온 배우의 길을 이렇게 내려놓는 것이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저와 같은 배우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지만 정작 촬영할 작품은 거의 없다는 현실을 말입니다. 더 이상 연예계에 뛰어들려고 하지 마세요. 특히 아직도 연예인을 꿈꾸는 자녀가 있다면 이제는 그 꿈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연예계에 들어가고 싶다면 먼저 스스로에게 몇 가지를 물어보세요. 집안에 도움이 될 만한 자원이 있습니까? 경제적인 여유가 있습니까? 인맥이 있습니까? 이런 것이 모두 없다면 차라리 시작하지 않는 편이 낫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사실 매우 불안정한 직업입니다. 수입도 일정하지 않고 일자리도 안정적이지 않으며 생활 자체도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작품이 있어도 불안합니다. 매일같이 사람들을 만나고 술자리를 다녀야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대륙의 영상 콘텐츠 산업은 최근 몇 년간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은 데 이어 인공지능 기술의 빠른 발전까지 겹치면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숏폼 드라마 시장에서 그 영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한때 여러 재벌 총재 숏폼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인기를 얻었던 배우 허붕은 정규 연기과 출신이지만 최근 작품이 완전히 끊기면서 저장성 횡점을 떠나 산동성 청도의 농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현재는 채소를 팔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월 26일 중국 SNS에서는 숏폼 드라마 남자 주인공 AI 때문에 실직 후 귀향의 채소 판매라는 주제가 실시간 검색어에 올랐습니다. 중국 언론에 따르면 허붕은 숏폼 드라마 주연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하던 시기에 AI의 일자리를 빼앗겼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3월 마지막 작품을 촬영한 뒤 더 이상 출연 제안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한때 촬영 일정이 빼곡했지만 불과 한 달 남짓한 기간 만에 일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결국 그는 짐을 싸서 횡점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현재는 배우 대신 집에서 사용하는 전동 3륜차를 몰고 할아버지가 재배한 대파와 숙주나물, 양파 등을 시장에서 팔고 있습니다. 그는 집에서 재배하는 것은 무엇이든 자신이 직접 판매한다고 말했습니다.
허붕은 중앙희극학원을 졸업했으며 배우 손천은과 대학 동기입니다. 드라마 차시천하, 일념관산, 암화전 등에 출연했고 약 8년 동안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2025년 숏폼 드라마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자 팬들의 권유로 숏폼 시장에 진출했고 탄탄한 연기력과 외모를 바탕으로 여러 작품에서 남자 주인공을 맡았습니다. 가장 바쁠 때는 하루 15시간에서 16시간씩 촬영했습니다. 현재는 고향에서 채소를 팔고 있지만 처음에는 가족들과 친척들도 그의 선택을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허붕은 최근 2년 동안 AI 가상 배우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작 효율은 높아졌고 비용은 실제 배우를 기용하는 것보다 훨씬 낮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많은 제작사가 AI 숏폼 드라마 제작에 뛰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작품이 없다면 자신의 손으로 돈을 버는 것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중국 인터넷 시청각협회 자료에 따르면 2016년 1분기에 제작된 마이크로 숏폼 드라마는 12만 8천 편에 달했으며 이 가운데 AI 숏폼 드라마의 비중은 95%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만큼 실제 배우들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은 크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영화 흥행 성적이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인 것처럼 영상 콘텐츠 산업의 침체 역시 경기 부진과 내수 위축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서민들이 더 이상 콘텐츠 소비에 돈을 쓸 여력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생 오렌지 주스입니다. 배우가 청도 야시장에서 오렌지 주스를 팔며 숏폼 드라마를 찍을 자금을 모으는 하루입니다. 오늘이 첫 영업이라 오렌지를 120여 근 준비했습니다. 청도에서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는 폭죽이라도 터뜨리며 축하하려 했는데 야시장 관리자가 바로 압수해갔습니다. 정말 별짓을 다 하네. 첫 장사인 만큼 일찍 야시장에 나와 오렌지를 씻고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난감하네요. 물을 만나면 재물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좋은 징조라고 생각해야겠습니다. 촬영할 때 쓰던 배우 의자도 가져왔습니다. 이제부터 이곳이 제 2번째 집이 될 것 같습니다. 블로그는 평범한 사람이 실직하면 그 결과는 매우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갚지 못하고 아이의 학비를 마련하기 어려워지며 생활비 부담이 한순간에 밀려옵니다. 그러나 작품이 끊긴 배우들은 안타깝긴 하지만 지나치게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로그는 최근 많은 배우가 작품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영상 콘텐츠 산업 거품이 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배우들의 출연료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많은 제작사가 전체 예산의 대부분을 유명 배우들의 몸값에 사용했습니다. 반면 대본 개발과 촬영, 후반 작업 등 콘텐츠 완성도를 높이는 데 투입하는 예산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제가 기회를 하나 드릴 테니 무급으로 와서 일하시겠습니까? 맞습니다. 이런 일이 지금 중국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횡점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제작사들이 배우들에게 무급으로 출연할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무급이라면 하루 14시간을 촬영해도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결국 돈을 내면서 일하는 것과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식비와 교통비, 숙박비까지 모두 자기 돈으로 부담해야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블로그는 무보수 촬영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입니다. 특히 한여름에는 두껍고 답답한 의상을 입은 채 한번 촬영을 시작하면 14시간을 버텨야 하고 길게는 20시간이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과 체력을 쏟았는데도 출연료를 한 푼도 받지 못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제작사들이 제시하는 출연료도 터무니없이 낮아졌습니다. 보조 출연자를 모집하면서 14시간 동안 촬영하고도 100위안만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자 주인공을 모집하면서도 출연료를 500위안도 되지 않게 제시하는 제작사도 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렇게 낮은 출연료는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우 수아목입니다. 오늘은 최근 제 솔직한 근황과 현재 숏폼 드라마 업계의 현실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벌써 거의 3개월째 새 작품도 없고 촬영 현장에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공개한 숏폼 드라마는 5월 24일 공개된 언니, 그 사람은 정말 제 형부예요입니다. 4월에 촬영을 마친 뒤부터 일이 완전히 끊겼습니다. 지금은 공개를 기다리는 작품도 없고 촬영을 마친 작품도 없으며 출연 일정도 없고 수입도 없습니다. 제가 게을러서 쉬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촬영할 작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랫동안 저를 지켜봐주신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6살부터 연기를 시작했고 올해로 연기한 지 20년이 됐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감독이 여배우를 따라다니며 온갖 방법으로 성접대나 부당한 요구, 이른바 잠재 규칙을 강요한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여배우들은 끝까지 원칙을 지키고 정의를 위해 맞서며 차라리 업계에서 퇴출당할지언정 감독의 성적인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유명해지고 성공하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감독은 물론이고 두 감독이 묵는 호텔방 앞에도 밤이면 사람들이 줄을 설 정도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먼저 누구를 찾아가 성적인 거래를 제한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먼저 찾아와 기회를 얻으려는 여배우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입니다. AI 시대가 시작되면서 영상 콘텐츠 업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한 블로그는 웨이보 시상식에서 많은 배우가 한 목소리로 작품이 없다며 감독들에게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명 배우들은 예전보다 돈을 조금 적게 벌 뿐이라는 것이 그의 생각입니다. 수입이 줄어도 지출을 줄이면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배우가 작품을 골랐다면 지금은 작품이 배우를 선택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출연료가 과거 수천만 위안에서 현재 수백만 위안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해도 유명 배우들은 여전히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 무명 배우들은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블로그는 과거 일부 IT 업계 거물들이 일반인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정작 AI가 가장 먼저 큰 충격을 준 분야가 배우라는 직업이 될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변에서도 이미 많은 동료가 업계를 떠났습니다. 택배기사가 된 사람도 있고 배달 일을 시작한 사람도 있습니다. 한때 쇼폼 드라마 업계를 대표하던 인기 배우조차 3년째 작품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도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 블로그는 연예계가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촬영을 시작하는 작품 수는 절반 가까이 줄었고 횡점도 예전과 달리 한산해졌습니다. 배우들의 80%가 사실상 일자리를 잃은 상태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절적 비수기가 아니라 관객들이 콘텐츠를 소비하는 방식 자체를 바꾼 결과라는 분석입니다. 예전에는 영화를 볼 때 2시간 동안 차분히 앉아 감독이 설계한 감정의 흐름을 끝까지 따라갔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몇 분짜리 짧은 영상만으로도 사람들의 욕구가 충분히 충족됩니다. 대중의 집중력과 인내심은 과거보다 훨씬 짧아졌고 긴 영상 콘텐츠는 점점 사치품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거 엑스트라 배우로 활동했던 한 남성은 요즘 배우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오히려 기분이 좋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배우들이 현재와 같은 상황을 맞게 된 데에는 어느 정도 인과응보의 측면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위권 스타 배우들이 제작비의 3분의 1을 거의 모두 가져갔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중간급 배우와 무명 배우들에게 돌아가는 몫은 거의 남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금 과격한 말일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 연예계와 영화계가 정말 큰 위기를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많은 스타 배우들조차 사실상 집단 실업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올해만 봐도 그렇습니다. 영화제에서 상을 받은 배우들이 주연을 맡은 작품들 가운데 제작비가 1억 위안에 달했는데도 흥행 수입은 고작 300만 위안에 그친 영화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은 연예계 최정상에 있던 영화제 수상 배우들조차 결코 예외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과거에는 이름만으로도 투자를 받고 작품을 따낼 수 있었던 배우들마저 이제는 흥행 성적 앞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들조차 예전처럼 쉽게 작품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의 연예계는 누구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현재 중국 영상 콘텐츠 업계에서는 쇼폼 드라마가 AI의 충격을 받고 장편 드라마와 영화는 경기 침체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배우가 촬영할 작품이 없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6월 14일 열린 웨이보 영화의 밤 행사에서는 배우들이 무대에서 공개적으로 일자리를 달라고 호소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중국의 유명 배우 이소로도 6월 28일 자신의 근황을 공개했습니다. 현재 상업 공연도 없고 드라마도 없으며 영화와 예능 출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침체기를 겪고 있으며 업계 사람들을 만나도 긴장돼 먼저 인사조차 하지 못한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비슷한 상황은 28세 쇼폼 드라마 배우 장소래에게도 찾아왔습니다.
그는 한때 쇼폼 드라마 업계에서 매달 3만에서 4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그는 재벌 총재를 주인공으로 한 쇼폼 드라마 약 200편에도 출연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더 이상 작품을 구하지 못해 감숙성의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쇼폼 드라마 배우들도 잇따라 실직 위기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영상 콘텐츠 업계와 배우들이 마주한 현실을 살펴봤습니다. 한때 화려한 조명과 높은 출연료, 스타의 성공 신화로 상징되던 중국 연예계는 지금 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 제작비 감소, 인공지능 기술 확산이라는 복합적인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AI 가상 배우와 자동 영상 제작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제작사들은 더 적은 비용으로 더 많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실제 배우와 촬영 스태프들이 설 수 있는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유명 배우들은 출연료가 줄고 작품 선택권을 잃고 있으며 무명 배우와 보조 출연자들은 무급 촬영이나 터무니없이 낮은 출연료까지 요구받고 있습니다. 일부 배우들은 작품을 기다리는 대신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짓거나 채소와 음료를 팔고 배달과 택배 일을 하며 새로운 생계를 찾고 있습니다. 물론 기술 발전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작 비용과 효율만을 앞세운 나머지 창작자와 배우들의 생존 기반까지 무너진다면 영상 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역시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배우를 완전히 대체하게 될지 아니면 인간 배우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과 경험이 다시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중국 연예계가 단순한 일시적 불황을 넘어 산업구조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점에 서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